여러분 반갑습니다. 짜고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참 표면적으로 봤을 때 뭐 지수는 뭐 크게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시작을 보면서 상당히 또 이 진단 키트라든지 이쪽 섹터 좀 이 바이러스에 의한 섹터에서 놀지 않았다면 상당히 재미없었을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 섹터 쪽으로 자금이 어마어마한 돈이 집중이 됐는데 사실 굉장히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슈팅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가권에서 매매를 즐겨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또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최근 바닥권에 있는 그리고 하방에서 돌아가는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없어졌어요. 그 추세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IT 섹터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는 지금 수급이 상당히 불안하다 보니까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네요. 그리고 카페에 장중에 이제 그 뭐 코멘트를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어, 방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종목을 보고 회원님들 종목도 같이 보다 보면 카페를 거의 챙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거의 힘들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는 라이브 방송에 집중을 해야 되고 종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사실 뉴스 책을 전부 다 챙겨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시간도 부족하고요. 서두가 길었습니다. 자, 전일미 증시는 지금 며칠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말로써 굉장히 흔들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악재긴 한데 그 악재 요인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미 증시 트럼프 및 그 주요 고위 관료들이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또 비판을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 니네는 무역 합의로 코로나에 대한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 거기에 추가로 화웨이 제재를 1년 연장을 시켰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시장의 악재성 요인으로 불거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뭐 경제 재개 부분에 있어서 2차 감염 우려까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이 좀 흔들리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고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얼마 전에 나왔던 골드만삭스 리포트 이후부터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트럼프의 최근 지지율이 지속 하락하는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중국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국을 지속적으로 때리겠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의 경우 오전부터 IT 중심의 매도세가 출현하며 시장을 짓눌렀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오전부터 시젠을 필두로 키트 관련주들의 엄청난 수급이 일어났어요. 시젠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죠. 1분기 매출이 그 영업이익이 작년도 영업이익을 넘어서면서 시장에서는 완전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또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네요. 1분기 컨센서스가 144억이었는데 377억 엄청난 이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또 크게 상한가까지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사실 오늘 시제는 눌림목 공략을 하고 장 초반에는 EDGC를 공략을 하고 시제는 눌림목을 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강해서 중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놓쳐버린 게 너무나 아쉬웠던 하루였고요. 그 이후 시장의 주도권을 잡은 거는 이 렘데시비르 600배의 나모스타드라는 거에 관련주들이
줄기차게 올라갔습니다. 뭐 관련주로는 지금 시장에서 상한가 들어간 제일약품, 그 다음에 시간의 상한가 들어간 유지랩,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로 SK케미칼이 네, 부각이 됐죠. 그리고 뭐 장중에 좀 올랐던 게 JW, 중해제약, 네, 이렇게 해서 관련주로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을 받아서 좀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지 제일약품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장 제일약품부터 해서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 지수는 장 초반 약세 이후 재차 밀렸으나, 네, 오후장은 코스닥의 경우는 안정을 찾았는데 두 달여간의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지속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지금 시장을 코스닥 150 그리고 제약 섹터로 지수를 급등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종목들은 굉장히 좀 힘들고요. 만약 이 상태에서 네, 이 제약 섹터와 관련된 그 제약과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된다면 지수가 상당히 또 재미없는 구간에 진입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 완벽하게 고점을 돌파를 시킨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반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돌파, 네, 어설픈 돌파가 아니라 완벽한 돌파 이후에 차라리 눌림을 그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은 이게 확실히 돌파가 완벽하게 되고 안착을 했는지는 아직은 조금 미지수기 때문에 지금 현금을 좀 확보를 해 놓고 트레이딩 위주의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아스코 그의 초록 공개하는 앞둔 종목들 또 관련해서 좀 뭐 몇 개 있죠. 제넥시엔, 뭐 유한양행, 뭐 매드팩토, 뭐 등등등 해서 일반적인 제약 바이오는 오늘 크게 밀렸고, 반대로 이 백신 치료제 관련해서는 또 굉장히 또 많이 오르는, 또 반대되는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 외에 오전에 청 관계자의 원격 의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좀 있었고, 관련해서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든지 나노엔텍이 좀 올랐던 모습이 있는데, 내일 일단 유비케어가 단일가가 해제가 돼요. 그래서 내일 단일가 해제되는 종목들이 유비케어가 있을 거고 데이터 솔루션이 있을 거예요. 단일가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청산하지 못했다면 내일장 단일가 해제되면서 급등시키면서 물량 청산하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겠죠. 자, 그리고 학원, 네, 오후에 나온 건데 윤은혜 장관 쪽에서 학원도 원격 수업을 권장한다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학원 강사들이 이 바이러스에 많이 걸리고 이태원을 많이 갔다라는 이슈가 또 집단 감염 우려를 낳으면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또 크게 작용이 된다면, 네, 크게 작용이 된다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원격 수업, 그러니까 YBM 쪽보다는 제가 봤을 때 알소프트 쪽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빠르게 넘어가죠. 일단 시장 수급은 네, 뭐 그래요.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안 좋고 계속 안 좋습니다. 계속 안 좋은데 코스닥만 그나마 이제 크게 매도가 없었는데 코스피는 계속 안 좋죠.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섹터만 죽어라 샀습니다. 의료, 정밀기계, 즉 오늘 이쪽 섹터만 돈이 몰렸고, 사실 IT가 좀 많이 안 좋았죠. 반도체 섹터에 좀 많이 안 좋았고, IT 하드웨어 쪽 상당히 좀 안 좋았고, 이쪽 섹터가 좀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빌빌거리기 때문에 이쪽 섹터가 조금 계속 짓눌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근데 이쪽 섹터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금 동향을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는 자금의 동향을 수시로 한번 체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신용잔고가 9조 7천억이네요. 오늘이 14일, 오늘 14일이니까 어제치까지 나왔네요.
그러면 오늘 거까지 뭐 대충 한다 쳤을 때 하루에 뭐 2천억씩 올라가니까 거의 10조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시장이 박살났을 때가 10조 좀 넘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박살났어요, 지수. 그러니까 이제 10조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 신용융자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언제 갑자기 이렇게 나올 줄은 모르니까요. 그거는 신용에 대한 리스크 네, 보는 게 좋겠다. 자, 삼성전자를 좀 볼게요. 삼성전자 수급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요. 여전히 수급이 좋지 않네요. 어제 연기금 소폭 들어왔다가 또 연기금 또 다 팔아버리고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약간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삼성전자가 돌아가야 IT 섹터가 돌아갈 텐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얘네들이 못 가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죠. 이런 구간에서 네, 바닥 잡고 올라갔습니다. 매매는 하지 않았어요. 매매는 하지 않았는데 어제 설정해 놓은 구간에서는 잘 지지를 하고 갔죠. 주도주네요. 주도주. 그리고 네이버. 네이버는 최근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급락을 한번 한다면, 네, 급락을 해서 운봉을 탁 한다면 잡아야겠죠. 이런 자리에서는. 그렇고 카카오는 오늘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카카오는 오늘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외국인 수급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카카오는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바닥권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올랐는데 정말 100%를 만들고 밀리려고 하는 건지, 네, 엄청난, 네, 상승세 이어가고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24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삼성 SDS. 아무래도 IT의 이 플랫폼 쪽은 다 살았는데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오늘까지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얘는 삼성전자와 다르게 이런 구간에서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래 빠지면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보는 게 좋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매수 관점으로 봐야죠. 여기서 밀리면 매수 관점. 중기로도 괜찮은 종목으로 보이고요. 두산솔루스. 두산솔루스는 아직 뚜렷한 재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산 퓨어셀은 지난번에 상한가 가면서 상대적으로 네,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는데, 두산솔루스는 조금 아직 흐름이 좀 그렇네요. 이 장 초반에 호가 장난을 하더니 시간에 좀 빠져서, 그래서 내일 조금 밀려서 출발할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일단 두산솔루스는 나중에 기사가 나오면 그때 네, 강한 반등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 뭐 MPT라든지 이쪽 반도체 섹터는 워낙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네, 우선순위에서 빼고, 오스코텍은 밀려서 일단은 여기서 제외를 좀 해고요. 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신텍은 실적은 좋은데 알서포트 하나 보죠. 종목분들이 너무 많네. 알서포트 시간에 0. 한호가 밀렸네요. 한호가 밀렸는데 얘가 이제 굉장히 고가여서 조금 부담이 되죠. 이런 구간, 손절 구간만 지켜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손절 구간만 지켜서 여기서 여기까지면 뭐 한 2% 손절 되려나. 근데 이제 원격 의료 쪽으로는, 이 원격 수업 쪽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다중 소프트웨어는 알서포트에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슈팅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절 라인만 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11선 이탈하면 손절이야, 뭐 그런 식으로요. 왜냐면 11선 이탈하면 6,300원까지 하락폭이 10%가 높기 때문에 짧은 대응 이거는 해야 될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짧은 대응 하면서 그 안에서 매매가
돼야 되고요. 다음 시젠은 이때 매매하고 매매 안 했는데 오늘 시젠을 못한 게 굉장히 좀 아쉽고, 이 역사적 신고가 찍으러 가네요. 내일 저희는 EDGC를 좀 매매를 했고요. EDGC를 매매를 했고 거의 발바닥에서 사서 발목에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가 됐으니까, 네, 이거를 못 먹었네요. 여기서 매도가 돼서 오전에 이제 EDC 매매를 하고, 근데 이제 내일장은 사실 조금 부담돼요. 시젠이 올라가면서 나머지를 끌고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진단키트, 시젠, 그리고 수젠텍, 종목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죠. 근데 오늘 요 며칠 바닥권에서 지금 50%가 넘게 지금 상승을 했어요. 얘도 여기서 지금 올라간 폭이 50%가 넘기 때문에 워낙 지금 크게 지금 상승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네, 그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장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진단키트 쭉. 그리고 넥스트 BT, 플레이디, 넥스트 BT, 이게 오늘 시가부터 이걸 잡을 생각이었는데 못 잡았고, 뭐 이상한 종목 들어가가지고 조금 매매가 꼬였는데, 넥스트 BT도 아직 안 끝났네요. 뭐 내려오면은 한 번 정도 있을 것 같고, 플레이디가 굉장히 좋았죠. 이거 시초가에 들어갔으면 네, 10% 그냥 쉽게 먹었을 거고요. 정석적인 구간에서 나온 겁니다. 11,300원, 아주 정석적인 자리에서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들어갔으면은 네, 쉽게 매매가 됐을 거고, 아직도 살아있는 종목이네요. 신고가를 만들고 고가 위에서, 그리고 근데 여기 무너지면 소폭 밀렸다가 다시 가든지 뭐 그런 형태의 종목이다 라고 보여지고, 풍국주정, 이거 많이 카페에다 물어보는데 카페에서 글을 그렇게 남기기 쉽지가 않습니다. 풍국주정 전량 저는 손절했어요. 오전에 여기서 손절했습니다. 이 자리 이렇게 손절을 다 하고요. 어제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아래 구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 손절하고, 이거는 못 먹었습니다. 오후장에 재료가 나와서 조금 그랬고, 재료 매매가 어쩔 때는 시간 외에 반응을 해주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쪽에 대한 재료가 나와도 사실 CJN이라든지 다른 종목군들의 완전 퍼펙트하게, 네, 퍼펙트하게 완전히 지워져 버렸죠. 그래서 좀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GS 리테일, 오늘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가 좀 있어서 일단 좀 봤고요. 최근 기간의 누적 매수는 굉장히 좋은데, 내일장 기관의 추가적인 매도만 없다면 네, 이 박스권 돌파의 흐름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의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이 구간의 박스를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 박스죠. 일단은 이 고점에 한번 부딪히고 이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멈췄기 때문에 내일장 뭐 소폭 밀리더라도 여기서 끌어올려지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코미팜, 오늘 보면은 SK케미칼 시간 외에 좀 내일 이거 따라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겠네. 제일약품 뭐 상한가 들어가고, 뉴지랩 이렇게 좀 상한가가 나왔죠. 일단 뉴지랩 같은 경우는 뭐 시총이 낮고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할지 바로
치고 올릴지 뭐 좀 쉽지는 않습니다, 종목분들. 만약에 얘가 이 상태에서 시간의 상한가를 안 들어가고, 이런 종목이 시간의 상한가를 안 들어가고 좀 밀렸다 갔다면, 네, 이렇게 돌파 구간에서 밀렸다 갔다면 이런 구간에서 잡아볼 수 있는데, 상한가 들어가서 조금 보기가 어렵죠, 종목들. 자, 그 밖에 뭐 코미팜, 오늘 종가 베팅 들어간 종목이고요. 이제 보기는 여기서 봤는데 눌림을 여기서 못 잡고 이런 구간들, 네, 이런 구간들 이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지금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순환매 가운데 한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뻗어줄 때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위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체크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매매를 하고 있었던 거는 SV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을 계속 매매를 했어요. 이 구간부터 아니죠. 이때부터 지금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사실 이날 첫 매수가 이날 하고 제가 조금 먹고 나왔는데 이거 하고 이 다음에 이날 들어가고 이날하고 이날하고 오늘 이렇게 계속 매매 중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맥점 라인만 찾으면 이런 종목은 어렵지 않은 종목이라 또 이 안에서 얻을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하루도 어려운 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